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양곤 거리에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공항은 폐쇄됐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손을 놓은 그 순간 오직 한 나라만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한국 여권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미얀마 양곤에서 고립된 프랑스 여성 엘로디. 그녀는 어떻게 한국 여권 아래에서 구조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포기한 생명을 구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였죠. 제 이름은 엘로디, 26살의 NGO 활동가였습니다. 2021년 1월, 저는 국제구호단체 소속으로 미얀마 양곤에 파견됐어요. 로힝야족 난민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6개월 정도 머물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급변했죠. 미얀마에 도착한 지 한 달째 되던 2월 1일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군용 트럭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쿠데타였어요. 아웅산 수치와 민선 정부가 구금됐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엘로디, 빨리 짐을 챙겨. 같은 숙소에 머물던 한국인 활동가 지민이 소리쳤어요. 지민은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이런 상황에 더 익숙해 보였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양곤 거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평화로웠지만 군부의 유혈 진압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총소리가 밤낮 없이 들렸죠. 가장 큰 문제는 양곤 국제공항이 폐쇄됐다는 사실이었어요. 모든 민간 항공편이 중단됐습니다. 모든 상업 항공편 운항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공항 직원의 말을 들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죠?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뉴스를 보고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요? 지민과 저는 서둘러 각자의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에서 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어요. 현재로서는 출국 방법이 없습니다. 미얀마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다른 서구 국가들의 대사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모두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대기하라는 답변뿐이었죠. 절벽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지민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통화를 마친 지민이 말했어요. 우리 대사관에서 긴급 구조팀을 보낸다고 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습니다. 양곤 시내에서는 군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됐고 군인들의 진압도 더욱 잔혹해졌어요. 외국인들을 노리는 약탈과 납치도 빈번해졌죠. 엘로디, 물 좀 아껴서 마셔. 지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터넷까지 차단되면서 바깥 상황을 알기 어려워졌어요. 밤이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비명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쿠데타 5일째 되던 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구역에 머물던 독일인 기자가 군인들에게 연행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르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도 창밖의 군용차를 불안하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BBC와 CNN에서는 연일 미얀마 사태를 보도했지만 외국인 철수에 대한 소식은 암담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현지 상황 안정화까지 대기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지민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섰을 때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대사관에서 내일 새벽에 구조팀이 도착한다고 해. 비밀 루트로 우리를 양곤에서 빼낸다는 거야. 정말이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나라 대사관들은 모두 기다리라고만 했는데 한국은 직접 사람을 보낸다는 거였죠. 그런데 엘로디,
지민이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물어볼게. 너도 같이 갈 수 있는지.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민은 자신의 안전한 탈출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과연 한국 정부가 프랑스 국민인 저까지 구해줄까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은 여전히 미얀마 정세 안정화까지 대기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새벽 4시 지민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지민이 통화를 마치고 저를 바라봤을 때 그 눈빛에서 기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엘로디, 너도 함께 갈 수 있어. 한국은 자국민만이 아닌 가치 있는 사람까지 지켜주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저까지 구해준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지민이 대사관 직원과의 통화 내용을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해외 국민 보호 특별 매뉴얼을 준비해뒀대. 그런데 동행인이 있을 경우 한국 국민과 함께 이동하는 조건으로 구조작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게 가능해.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프랑스 대사관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였거든요. 대사관 분이 그러는데 한국 여권 소지자와 동행하는 외국인은 긴급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나라들은 자국민 보호만으로도 벅차해했는데 한국은 외국인까지 챙긴다는 거였죠.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국의 구조작전에 대해 물어봤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통제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안전한 출국 루트를 확보할 수 없어요. 프랑스 영사의 답변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미국도 양곤에서 자국민 구조를 포기한 상태예요. 미얀마 전체가 너무 위험해졌거든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손을 든 상황에서 오직 한국만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저녁 무렵 지민이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사관에서 현지 신뢰할 만한 업체와 협력해서 차량 2대를 준비했대. 하나는 우리가 타고 다른 하나는 현지 가이드와 한국에서 온 보안 요원이 탄다는 거야. 보안 요원? 응, 한국에서 온 전문가들이야. 평소에 해외 위험 지역에서 국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래. 미얀마 상황도 이미 몇 달 전부터 분석하고 있었다고 해.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임시 방편으로 대응하는 동안 한국은 체계적으로 준비된 구조 작전을 실행하고 있었죠. 밤이 되자 지민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3시에 출발한대. 양곤에서 태국 국경까지 육로로 이동하는 거야. 준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새벽 2시 지민과 저는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별로 가져갈 것도 없었지만 긴장 때문에 손이 떨렸어요. 엘로디, 여권 꼭 챙겨. 지민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민아, 한국 대사관은 정말 나까지 구해주겠다고 했어? 확실해? 지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어제 대사관 영사님과 직접 통화했어. 내가 물어봤거든. 프랑스 친구도 같이 구할 수 있냐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민이 저를 위해 직접 대사관에 부탁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영사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한국 국민과 동행하는 외국인은 우리 책임 하에 함께 이송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정말? 응, 그런데 조건이 있어. 너는 내 동행인으로 등록되는 거야. 그러면 한국 여권 아래에서 보호받는 거지.
한국 여권 아래에서 보호받는다는 말이 신기했어요. 저는 프랑스 국민인데 한국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였죠. 새벽 3시 정각, 창밖으로 차량 2대가 보였습니다. 앞차에는 현지인 가이드와 한국에서 온 보안 요원이, 뒷차에는 대사관 직원이 타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기 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저에게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임시 보호 증명서예요. 긴급 상황에서 발급하는 거죠. 서류를 보니 대한민국 재외공관 긴급보호 대상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이름과 함께 한국 국민 지민과 동행이라는 문구도 있었죠. 이 서류가 있으면 검문소에서 한국 국민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를 그냥 구해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국민인 저를 한국 국민에 준하는 대우로 보호한다는 뜻이었죠. 차가 출발하자 지민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이런 일에 정말 전문가야. 앞차에 탄 보안 요원의 모습을 보니 지민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침착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죠. 이런 상황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지민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있든 우리나라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차가 양곤 시내를 벗어나자 본격적인 위험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군부가 통제하는 검문소들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저는 차창 밖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번째 검문소가 보여요. 앞차에 탄 가이드가 무전기로 알려왔습니다. 멀리서 무장한 미얀마 군인들이 보였어요. 쿠데타 이후 더욱 예민해진 그들이 외국인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차에서 내려 태극기가 그려진 작은 패치를 차량 앞쪽에 붙이는 거였어요. 저게 뭐예요? 제가 지민에게 물어보자 지민이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정부 차량이라는 표시야. 저 깃발을 보면 함부로 못 건드려. 정말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검문소 군인들이 태극기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통과시켜줬어요. 총을 들고 있던 군인들이 갑자기 친근해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민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얀마에서 많은 도움을 줬거든. 포스코 대우가 건설한 병원도 있고 한국 정부가 지원한 학교들도 많아.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아. 두 번째 검문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들이 태극기를 보자마자 경례까지 하며 길을 열어줬어요. 코리아, 굿. 한 군인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얀마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뢰받는지 알 수 있었죠. 밤이 깊어가면서 상황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반정부 시위대와 군부 사이의 교전이 더 가까이서 들렸거든요. 앞차의 보안 요원이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루트 변경합니다. 동쪽 도로는 군부와 시민들 간 교전 중이에요. 갑작스러운 루트 변경이었지만 한국 구조팀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미리 여러 경로를 준비해둔 것 같았죠. 정말 전문가들이네. 제가 감탄하자 지민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평소에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 위험 지역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게 그들의 임무거든. 새로운 루트로 이동하면서 세 번째 검문소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더 삼엄한 분위기의 군부 검문소였어요. 하지만 역시 태극기를 본 미얀마 군인들이 저희를 정중하게 통과시켜줬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얀마 군부조차 한국을 존중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외교력이 바로 저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였죠. 새벽 5시, 저희는 미얀마 태국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육로로는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경이 완전히 봉쇄됐거든요. 하지만 한국 대사관은 이미 다른 방법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강을 건너야 해요. 대사관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멀리서 작은 어선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죠. 태국 쪽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여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미얀마에서 태국으로의 비공식 국경 이동 시에는 특별한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대사관 직원이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긴급 통행증이라고 적힌 문서였어요. 이건 뭐예요? 제가 물어보자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미얀마 사태 같은 긴급 상황에서 발급하는 임시 여행 증명서예요.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신분증이죠. 서류를 보니 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영사관 발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마치 제가 한국 국민인 것처럼 보이는 서류였죠. 이거면 태국에 입국할 수 있어요? 네,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문서니까 태국 측에서도 인정해줍니다. 이미 태국 이민청과 협의가 끝난 상태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한국은 저를 위해 이런 특별한 조치까지 해준 거였거든요. 어선에 오르기 전 선장이 저희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제 긴급 통행증을 보던 태국인 선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정부 문서네요. 문제 없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뒤로 물러가는 미얀마 해안선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그 위험한 곳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정말 꿈 같아. 제가 중얼거리자 지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안전해. 우리나라가 지켜줬으니까. 강을 건너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태국 쪽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도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태국 주재 한국 영사관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구조 작전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죠. 엘로디 씨, 이곳에서 프랑스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국 정부가 끝까지 저를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구조만 한 게 아니라 집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죠. 그날 오후, 저는 방콕에서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미얀마에 갇혀 있을 거라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민의 모습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지민이 답변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거였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얀마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있던 프랑스 친구도 구해줬어요.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보여준 거죠.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 대사관에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미얀마에서의 제 구조 사연이 화제가 됐다는 거였죠. 어떻게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게 되셨나요? 기자가 물어보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아닌 저까지 자국민처럼 대해줬죠. 다른 나라들은 어땠나요?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모두 미얀마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한국만은 직접 구조팀을 보냈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의 대응에 감탄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우리도 한국처럼 했어야 하는데. 한국 외교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에서 한국의 미얀마 구조작전을 분석해서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한국의 해외 국민 보호 시스템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특히 미얀마 쿠데타 같은 급변 사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의 말이었죠. 제가 구조된 사건이 두 나라의 외교에도 영향을 미친 거였어요. 지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엘로디, 뉴스 봤어?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큰 화제가 될 줄 몰랐네. 정말 놀라워.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 이제 알았지? 우리나라는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아. 그 말을 들으니 다시 한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저를 구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준 거였어요. 구조된 지 한 달 후, 저는 한국 외교부에 정식으로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하며 썼어요. 대한민국 외교부 여러분께. 저는 엘로디라고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생명을 구한 프랑스 국민이에요. 편지를 쓰면서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거든요. 다른 모든 나라가 포기했을 때 오직 한국만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여권을 가지지 않았지만 한국 여권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읽어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한국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며칠 후 놀라운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 명의의 편지였어요. 엘로디 씨의 안전한 귀국을 확인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요. 프랑스 외무부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국제사회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입니다. 특히 자국민뿐만 아니라 동행 외국인까지 보호한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 성명이 나간 후 유럽 전체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퍼진 거죠.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으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남달랐어요. 엘로디. 지민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고마워, 지민아. 정말 꿈만 같아.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힘이었죠. 한국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당시 구조작전을 지휘했던 영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영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을 보호하는 건 우리의 의무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왜 못했을까요? 글쎄요. 아마 시스템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평소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하거든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어요. 그건 생명을 구하는 방패였고 희망을 주는 등대였습니다. 그날 밤 절망의 어둠 속에서 저를 구한 건 한 장의 여권이었어요. 정확히는 그 여권이 상징하는 나라의 의지였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저는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민만이 아닌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는 나라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 여권이 없었더라면 저는 정말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권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그날 밤 절망의 어둠 속에서 그녀를 구한 것은 단 한 장의 여권이었습니다. 그 여권에 새겨진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한 생명의 희망이 되었고 한 나라의 따뜻함이 국경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세계가 외면했을 때 한국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서든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의 약속이고 함께하는 사람까지 품어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든 누군가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전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공감이 모여 더 좋은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전해드린 해외 감동 이야기. 지금까지 감동 올리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에 작지만 깊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